안녕하세요. 임영웅님과 함께 작업한 분이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이 소식과 또 그 이외에도 다양한 소식 좀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웅님이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이요. 1000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의 유튜브에 있는 노래를 많이 듣는 편인데 이렇게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도 지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임영웅님의 유튜브가 최근 28일 조회수 탑 1에 올랐습니다. 1등을 한 거예요. 2위가 싸이, 3위가 아이들, 4위 아이유, 5위 아이브, 6위 BTS, 7위 빅뱅. 이렇게 뒤를 좀 이었습니다. 이 순위가 유지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BTS가 컴백을 하고 세븐틴도 컴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가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임영웅님의 노래를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하면 좋은 순위가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임영웅님의 팬들이 활동하는 게시판에서 축하항례를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어떤 분이 덴티스 임플란트 이벤트 광고에 당첨이 됐습니다. 보면 안녕하세요, 덴티스 임플란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인식조사 설문조사 이벤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커피 모바일 쿠폰을 발송을 해드리고 또 히어로북 3 경품은 지금 여기에 다 꽂힌 거죠. 히어로북이요. 이분들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팬들은 부럽다, 축하하다, 나도 당첨됐다, 너무 좋다, 혈육도 당첨됐다고 자랑하던데 난 참여를 안 했네. 형제도 참여를 했나봐요. 한양부터 연락하나봐. 정신 승리 중. 이제 이 말은 서울부터 연락이 가나봐. 이제 이분은 지방에 사시는데 언젠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난 했는데 왜 안 오지? 이런 분도 있고요. 엄청나죠. 정말 덴티스에서 임영웅님과 몇 년째 지금 2년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팬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 임영웅님의 팬클럽이 기부를 했습니다.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에 영웅시대 밴드 나눔 모임에서 1200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2020년 6월부터 어린이 병원에 매년 2차례씩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 금액이요. 5276만 원에 다다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죠. 현재까지 12명의 환아들에게 희망을 전달을 했습니다. 희귀병이나 크론병을 앓고 있는 12세 환아 같은 경우는 이 후원금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영웅시대 밴드의 나눔 모임의 기부금이 큰 힘이 됐습니다.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웅시대 밴드 나눔 모임의 기부를 통해서 소아 청소년 환아에게 소중한 치료의 기회가 생겨 감사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임영웅님 팬분들 덕분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영웅시대 활약 덕분에 임영웅님이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팬클럽 영웅바라기 회원분들이요. 기부를 했습니다. 32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대구 남구청 복지과에 250만원 상당의 물티슈를 기부를 했습니다. 요양원과 이제 복지과에 전달이 됐는데요. 물티슈라고 좀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정말 물티슈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물티슈가 가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한번 쓰면 바로바로 소모가 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필수품인데요. 이렇게 임영웅님의 팬분들이 의미 있는 기부를 하셨습니다. 임영웅님과 함께 콘서트를 진행 중인 박용준 감독님이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박용준 감독은 임영웅의 정규 앨범 I'm Hereo에 수록된 연애 편지 편곡자이기도 합니다. 연애 편지라는 곡은 화려하지 않고 수수한 사운드, 즉 조미료를 넣지 않은 특유의 자연주의적 미학이 잘 녹아있는 곡인데요. 이런 곡은 임영웅님의 주특기가 제대로 발휘가 되는 곡이죠. 날 음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악기 편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때문에 아티스트의 보컬이 더욱더 살아납니다. 이는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아티스트 본연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아난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한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노래를 부르는 아티스트가 음악적인 실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곡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 임영웅님은 워낙 기본기가 탄탄하고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곡이 주 강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박 감독은 지난 12월부터 임영웅님의 무대 반주를 위한 팀을
밴드로 좀 같이 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웅 밴드는 건반, 밴드마스터 박용준과 이성열, 기타, 민재현, 베이스, 김영건, 드럼이 같이 함께 20명 정도의 규모로 결성이 된 좀 대형 밴드인데요. 5월 6일 고향을 시작으로 창원, 광주, 대전, 인천, 대구 이렇게 서울 콘서트까지 총 21회 전국 투어 콘서트를 이명웅님과 함께 합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밴드 구성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박 감독은 전혀 문제없이 잘 꾸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리허설을 할 때 호흡이 굉장히 좋대요. 이명웅님의 콘서트 이제 리허설 때 저와 멤버들 또 이명웅님도 함께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해서 몰입을 합니다. 이명웅은 트로트면 트로트, 발라드면 발라드, 어떤 장르도 잘 부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버릇이 없이 이 곡에서는 이 색깔, 저 곡에서는 저 색깔로 탁월하게 노래를 잘하죠. 재능이 너무 많은 가수입니다. 이명웅 또한 자신을 낮추고 팬들 앞에 다가가려고 합니다. 팬에 대한 그의 무한 사랑이 정말 감탄할 정도죠. 진심이 아니라면 나오기 힘듭니다. 박 감독님은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같이 하는 만큼 누구보다도 바로 코앞에서 이명웅님의 행동을 지켜보게 되죠. 발성과 팬들을 대하는 자세, 퍼포먼스 등 다양한 것을 다 지켜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명웅님은 극찬을 하고 있네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음악 실력과 팬들에 대한 마음이었던 것 같네요. 이분이 음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조미료 없는 음악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명웅님의 연애 편지를 화려하지 않게 수수하게 조미료 없이 편곡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규 앨범에 참여해서 함께 작업을 하신 분이 이번 콘서트에서 같이 좀 밴드로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노래를 하는 이명웅님도 한층 더 편하고 또 감독님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또 이 감독님이 한 번에 빵 뜨신 분이 아니라 서서히 한층 한층 음악의 길을 밟아왔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이제 우리나라 4대 큰 기획사죠. SM을 만든 이제 대표가 이수만 사장인데 이분과도 좀 인연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차근차근 예전부터 음악을 해온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음악에 일가견이 있고 또 전문가 분이시고 또 경험이 많고 또 이렇게 이명웅님의 앨범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 밴드로 함께 활약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명웅님의 공연이 완성도가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송에 여러 4대 특집이 방송을 합니다. 여기에는 김문정 음악 감독과 서희숙, 송가인, 이용기 님이 출연을 하는데요. 서희숙 님이 송가인 님과 같은 학교 스승 제자로 출연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명웅님이 좀 언급이 됐어요. 좀 자세히 보면은 이명웅 아버지가 내 고향 동기다라면서 그분이 배신자 노래를 잘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당시에 뭐 출연자 분들이 깜짝 놀랐죠. 지금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이제 8일 오후에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를 홍보를 하는 기사예요. 그래서 중심이 서희숙님과 송가인님 또 김문정, 이용기님이 돼야 되는데 지금 타이틀을 보면은 서희숙, 송가인과 사제지간, 이명웅과는 무슨 관계 이렇게 나왔죠. 지금 이명웅님이 주가 됐습니다. 이 말은 이명웅님이 그만큼 홍보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명웅님의 방송가의 화제성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죠.